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은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몸에 좋은 거 챙겨서 먹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같이 가는 곳, 눈을 두는 곳마다 참 좋은 자연이 있을 때는 자연 즐겨보는 것도 좋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 일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또 생각만큼 지키기 좀 어렵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싸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잘 싸는 거, 배변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특히 오늘 항문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항문 질환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고생을 하시는 그런 질환인데 병원 진료라든지 치료를 많이 미루는 또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항문 질환과 관련된 내용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요즘 살짝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고민이 있는데 하신 분들 예, 예. 오늘 열린 특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항문 질환 때문에 고생해본 경험이 감독님은 예, 저는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저는 지난해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항문 질환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치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 치질이 걸려도 이렇게 겉으로 내놓으려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안 하죠. 또 병원을 가려도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병을 키워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미뤘는데 나중에 좀 힘에서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시간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빨리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게 교통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하.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임신 초기에 진짜 이 머리 털나고 이런 변비가 있나 할 정도로 아마 모든 그 임신한 여성분들은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잘 싸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예. 들었고 또 우리 어머니들 예. 세대 보면은 배변 활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변비약을 진짜 상비약으로 달고 사시는데 이게 생활 습관 때문에 아니면 식습관 때문에 더 빨리 오는가 어쩐가 하여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예, 네. 예. 너무 힘드셔서 화장실 문고리를 뜯어버리려고 하셨거든요. 뜯어버릴 뻔 봤어요 그때. 어머 하면서 뜯어버릴 뻔 봤어요. 지금 만약에 시청자분 가운데 나 지금 임신 중인데 네. 지금 변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하기 부끄럽기 때문에 쉬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의 대장학문외과 주재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들이 오늘 다루게 될 질환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네. 교수님 뵈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다 털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수술 굉장히 많더라고요. 횟수가 연간 300건이 넘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전남대학교 병원이 네. 지역의 최종 그 치료 기관이고 네. 또 3차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방문하게 되시고 또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게 돼서 네. 저희들이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지금은 시기상 조금 이제 수술을 많이 할 수 없는 네, 시기다 네. 보니까 아마 해결이 잘 되면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또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혹은 늦추는 네. 바람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아무래도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 손을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네. 좀 처음부터 정밀한 진료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항문 질환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질을 분류할 때 네. 3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네.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에서 들어온 말인데 이제 치자가 학문으로 말하는 학문이고요. 네. 질이 이제 질환을 뜻하는 거기 오. 때문에 치질이라는 것은 학문을 총칭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치질치질하는 것은 치핵이라고 네. 항문에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걸 치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항문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치루, 또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이라고 해서 치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환을 치질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재균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치질로 총칭이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저희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 못하시고 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항문 탈홍이라고 항문이 빠지는 질환하고 또 직장류라고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사진은 좀 재밌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감독님 혹시 이 두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네발 두 발. 예, 맞습니다. 네, 직립보행. 예, 지금 그 침팬지로 대변되는 유인원은 두 발로 걷고요. 그다음에 사자나 이런 개, 고양이들은 다 네 발로 해서 사지 보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족 보행이라고 해서 두 다리로 걷는 걸 사람하고 침팬지 유일하게 두 동물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유일하게 사람하고 유인원에서만 보일 수 있는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 질환하고 항문 질환. 밑으로 항문이 밑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의 이런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지 보행을 하는 사자나 개, 고양이들은 항문 질환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크나 이런 항문 질환은 이족 보행을 하는 이런 유인원과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우리 전남대병원 외과로 오시게 되는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그냥 다 외과로 총칭이 되시는데 제가 속한 이제 대장학문외과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전남대병원 예약 사이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외과만 하더라도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일반외과에도 이렇게 7개 과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그걸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쓸개 쪽을 보실 때는 그 간담체외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내분비외과라는 것은 여성분들 유방이라든가 갑상선을 보는 외과입니다. 그다음에 대장학문외과가 우리가 대장암을 주로 많이 보지만 우리 또 항문 질환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대장학문외과고요. 또 어린이들만 보는 소아외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위암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유장관외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우리가 요즘 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전남대병원은 외상 치료센터인데 외상외과, 그다음에 이식과 혈관 같은 질환을 보는 이식혈관외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병원 외과에 오실 때는 외과라는 과가 없습니다. 예약을 하실 때도 외과를 예약해 주세요 하면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기의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 1, 2차 병원 원장님께 잠깐 문의를 하시고 과를 정해서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배변은 하루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감독님? 그러면 저는 주로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요. 예. 대부분 다 우리 사회자님들도 아침에 가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할 때 항상 외래에 오시면 하시는 드리는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 때 아침에 화장실 가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 진짜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안내로 뭐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니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나라의 정책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얼굴도 틀리고 식습관도 틀린데 어떻게 사람이 전부 다 일어나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화장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가느냐 점심 먹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버릇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한 번 딱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가는 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횟수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 가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3번을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3번 가던 분이 갑자기 안 가고 2, 3일에 한 번씩 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변을 언제 하는 것보다는 시기라든가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안 가시면 점심 먹고 가시고 안 되면 주무시기 전에 가시고 뭐 그거는 본인 습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사전에도 뭐 주사를 맞고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사사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치핵은 이 핵자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문에 덩어리가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무슨 항문이 불편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든다 했을 때는 치핵, 소위 말하는 치질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이제 그 자료들이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술 현황을 보면 2015년 정도 이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되게 1년에 한 25만 명 정도 하니까요. 엄청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죠. 지금도 이 숫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연령변에도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성분들은 좀 후반, 우리 이제 60, 70대가 좀 많으시고 특이하게 여성분들은 20, 30대에도 좀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앉아서 생활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좀 젊은 나이 때 많이 생긴다는 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핵이란 것은 항문 주위에 혈관과 결합 조직이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느냐. 근데 나오면서 그냥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현상을 치핵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일반 분들이 치질이라고 총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전에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제가 뭐 술을 먹었다든가 뭐 아니면 피곤하다든가 할 때 가끔씩 덩어리 나오고 출혈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뭐 피가 나올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장암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빈도가 늘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치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피가 나면 검사를 하셔가지고 대장암이 생겨 있는지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외과를 가시다 보면은 치핵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핵 수술을 한다는데 했는데도 출혈이 생기면 대장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장암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변비가 치핵의 원인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변비가 있으니 치질이 생기고 치핵이 있으니 변비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양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변비가 있으면 기존의 치핵이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변비가 있다고 해서 꼭 치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가 치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변비하고 치핵이 꼭 따라가지는 않으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은 변비 치료를 우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핵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가장 이제 차이를 이제 느끼실 게 이 밑에서 설명드린 내치핵하고 외치핵입니다. 이제 보통 암치질, 수치질이라고 이제 밖에서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치핵이란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떤 이제 저희들 결합 조직하고 이런 조직들이 뭉치는 그 단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치핵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치핵은 안에서부터 뭉쳐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외치핵은 항문 가까이에 있는 혈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혈전이 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피 같은 게 났을 때 산지 같은 게 굳는 것을 혈전이라고 하는데 혈전이 밖에서 만져질 때 이걸 외치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치액하고 내치액은 일반 분들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대변을 볼 때 힘을 줘서 평상시 때는 괜찮다가 힘을 줘야 빠져나오는 경우는 내치액에 가까울 것이고, 힘을 주는 요무와 관계없이 밖에 빠져나와 있다면 외치액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이런 것이 만져질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가지고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질 증상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암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질, 우리가 치액이라는 것도 1, 2, 3, 4기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조금 피만 나고 그다음에 별로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금방 손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들어간 정도까지는 1도, 2도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대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도부터는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이 정도 상태부터 주위 분들한테 말을 안 하죠. 왜? 자기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창피해지는 시기죠. 왜냐하면 대변을 볼 때마다 빠져나오니까 그걸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3도부터는 최소한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3도 이상의 치액은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4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항문에 꽃이 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이제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다 덩어리들이 이렇게 꽃이 피은 듯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 정도가 되시면 왜 중요하냐? 수술하고 나는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래도 2도, 3도 때 수술하실 때는 그래도 수술 후고 후유증이 좀 덜한데 4도 때 수술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는 거의 수술 후유증 때문에 내가 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정도 생각할 때까지 아프기 때문에 미리 좀 3도, 2도 때 와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몹시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예, 드립니다. 손으로 밀어넣는다고 그게 들어가지나요? 그게 이제 3도 정도부터는 손으로 넣으면 들어갈 정도가 되는 거고요. 4도부터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표현이 꽃이 피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밀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통증도 아마 저한테 오기 전에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본인이 대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도 사실은 참고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치액 진료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되게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심사평가원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험금을 내면 거기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이제 치액 관련 질환을 굉장히 많이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당 진료인은 남성이 좀 많은데 청년은 또 여성분들이 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겨울철에 수술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여름에는 분비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바쁜 경우 아니면 수술은 좀 바람이 차고 좀 그렇게 가을 이후에 수술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 봄이니까요. 지금 봄철에부터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름에 관리를 잘해서 가을, 겨울에 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입원 진료비의 7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날짜는 적죠. 수술하고 한 3, 4일이면 퇴원을 하니까 입원 날수는 적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수술하니까 우리나라 그 비용 중에서 입원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치액 환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수술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잠재적인 제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액은 치료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까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치료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수술을 하러 오시고 울면서 오시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여성분들은 이제 출산에 다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남자 환자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감독님처럼 남자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애기 안 낳아 보셨죠?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낳을 때 통증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수술 후에 한 10일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액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좀 우문이고요. 어쨌든 치액이 발생하시면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1도, 2도, 3도, 4도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제가 몇 도에서 수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낳는데 10분의 1의 고통이 더 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가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이 내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감독님은 3도 정도에서 수술하셨을 거예요. 아까 이제 피도 나시고 네, 피도 났어요. 뭐가 튀어나오고 이래야 이제 수술이 되기 때문에 되게 그 3도에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2도에서 하면 덜 아플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2도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적은 부위를 하니까 좀 덜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치액 수술은 생사를 뜯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픈 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통 수술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은 하는데 무통 주사를 놓는 것뿐이지 무통이라는 수술은 없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도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를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부하는 통증 강도에 되게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애를 낳는 통증을 10이라고 했을 때 치액 수술을 하고 나면 대개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강도의 통증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술을 좀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네. 아까 1, 2, 3도 말씀하셨을 때 1도 정도 되고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게 돼 있는데요. 1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원수 자욕, 약, 밥 먹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뒤에 나오는데 2도, 3도가 되기 전에 1도 정도는 되게 아마 저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사회자님이나 일반 분들은 거의 좀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노화 질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시면 남자분들은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좌욕도 잘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결찰수시라고 했는데 요즘은 결찰수는 거의 하지는 않는 수술이지만 작은 거, 뭐 쌀톨만한 것이 튀어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수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그맣게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전신 마취나 이런 척추 마취를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1도, 2도 사이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법은 뭐 복잡하니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던 치액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 이제 항문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항문 성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들은 또 트림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얼굴로 보이는 미용도 중요하지만 항문도 예뻐야만 또 일상생활이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모양보다는 예쁜 모양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수술할 때도 모양을 예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게 좌욕이거든요. 좌욕은 제가 저한테 내원하는 환자들한테도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도 잘못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벌써 온도를 보시면요. 40도 전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이 아니거든요. 뭐 7, 80도, 뭐 60도 정도의 어떤 뜨거운 물이 아닌데 지진다고. 그렇죠. 우리 지정환 선생님 말씀대로 지진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뒤에도 뭐 질문도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증을 한다고 여자분들. 뭐 저는 뭐 여자 사우나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면 뜨끈뜨끈하게 지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문에 화상을 입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
하려면 어쨌든 5개. 5분에서 10분, 횟수는 2번에서 3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만 하면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첨가제라고 해서 이상한 걸 타는 소금 타신 분, 예. 설탕 타시는 분, 뭐 이상한 분들 많거든요. 소금 좋다. 절대 안 그래? 됩니다. 소금을 타면 소금 피부가 안 된다잖아요. 피부가 수축이 돼서 피부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항문 주위 피부가. 그래서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바람을 찬바람으로 해서 자주 말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되지. 네. 다른 것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광고하는 뭐 약품을 탄다든가 이런 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문선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까 피가 나는 건 똑같거든요. 아까 치액하고 피가 나는 건 똑같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항문을 표현할 때 입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이 피곤할 때 어디가 찢어지죠? 입술 옆이 찢어집니다. 근데 항문은 어떻게 찢어지느냐? 12시, 6시 위아래로 찢어집니다. 항문하고 입은 똑같은데 우리가 피곤하면 이렇게 좌우가 찢어지는데 항문은 이상하게 위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어느 쪽에서 나느냐?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 그 사이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치열의 가장 큰 차이는 젊은 사람이 대변 보기 전에 엄청 아프면서 피가 나를 때 치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한 치액은 가장 큰 차이가 대변 보고 나서 아픕니다. 튀어나오니까. 치열은 나올 때 항문이 열려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니까 대변 보기 전에 아픕니다. 그 차이로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없고 대변 보기 전에 아프면서 피가 나면 치열이라고 하고 이게 20대, 30대 때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수술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하기 전에 피부꼬리는 특히 애들 낳고 아까도 이제 뭐 녹화하기 전에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임신 출산 후에 늘어난 네. 피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아있을 때 이렇게 피부꼬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피부꼬리를 제가 굳이 갖고 온 이유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이게 이제 불편하시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때만 치료를 하셔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치질에서 마지막 질환인데요.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인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가장 일반 분들이 쉽게 말하면 땀샘이 막혀서 우리가 생기면 혹 같은 게 생기고 농양이 생기잖아요. 그게 터져서 기를 만들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염증이 생겨서 농양, 우리가 이제 고름이라고 그러죠. 고름이 생겼다가 바깥으로 터진 다음에 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치루, 구멍이라고 해서 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루는 가장 차이점이 약물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된다.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치핵이나 치열은 그런 약으로도 어떻게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치료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만 치료는 일단 농양이 생기고 길이 만들어지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의사들하고 와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단순 치료라고 할까요? 좀 복잡하지 않은 치료는 개인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복잡한 치료가 되면 수술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대학병원까지 오셔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제 치질에 대한 일반적인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일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질문을 받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듣는 동안 교수님 강의에도 집중을 했지만 우리 패널 두 분과 어머님들 표정을 보니까 미간이 다 찌푸려져 있어요. 말 못할 고통을 느끼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어쨌든 치핵, 치루, 치열 강의 들으셨습니다. 그 구별 가능하시겠죠, 두 분? 네, 지금 다 메모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수술을 받으면서도 네. 제가 치핵인지 치열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수술을 했어요. 이제 잘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안 그렇죠.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잘 안 해줬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사우나를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사우나를 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주로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좀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욕이라는 것은 엉덩이만 예. 담그는 걸 자욕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반신욕도 어쨌든 항문 주위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뜨거운 물에서 네. 하게 되다 보면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신욕을 하실 때도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어떤 경우는 이게 조금만 뭐 혈변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뭐 너무 일찍 오셨어요. 좀 지켜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난 뜬다 아마 할까봐. 예. 너무 일찍 오셨어야 할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혈변을 보였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환자분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코피 흘렸다고 병원을 바로 가신 분들은 별로 없죠. 예. 근데 항문은 이만큼만 피가 나와도 바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암의 다빈도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장암이 여성분하고 남성분에서 거의 1등인 나라가 됐기 때문에 혈변이 나오면 반드시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무엇인가 내 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병원을 먼저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청객분 가운데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평상시 뭐 차가운데 자지 않거나 뭐 아니면 또 하체를 뭐 차갑게 했을 때 그럴 때도 치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교수님? 당연히 이제 아까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질환이긴 한데 쪼그려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거나 차가운 데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됐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30분이나 40분 일을 하셨으면 일어나서 좀 환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그냥 나는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너무 길게 일을 하시거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항문 건강에는 자체는 치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문 건강 자체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은 못하지만 이 속에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Q&A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질문 하나하나 전해드리면서 교수님의 답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질을 방치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맞아. 근데 치질 자체를 방치한다고 해서 대장암이 생기진 않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치액, 치열, 치루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건 치루입니다. 치루를 방치했을 때 치열이나 치액은 암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치루는 암이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개인 병원에서 이제 치루 수술을 했는데 그걸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와서 저한테 와서 2차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치루는 한 100명 중에 1명꼴로는 암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특히 오래된 치루인 경우에 그래서 치료 환자들께서는 반드시 아까 그래서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라고 했고 네. 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치료 환자 조직 검사 해보니까 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은 치료 수술도 하시고 대장암 수술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행히도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그 부위만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해도 되지만 네. 예를 들어 직장암이 너무 이제 그 치료에 붙어서 항문 바로 옆에 붙을 때는 항문을 다 없애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네. 앞서 뭐 이 내용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질문이 평소 훈증기를 이용한 좌욕을 즐기는 편인데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답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훈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 대신에 그 어떤 열기로 하는 치료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항문에 원래 이제 주위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항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고 이제 광고가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의미는 있겠지만 훈증 자체를 너무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면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즐겨 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민되는 특히 여성분들 많으시거든요. 집이 아닌 곳에서는 배변을 못 합니다. 해결할 맞아, 수 있는 맞아. 방법이 맞아, 맞아, 없을까요? 맞아.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많으시죠. 집이 아닌 곳에서 배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뒤에 맞아. 해결을 못 하시는 분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이제 자주 교수님 반복이 되면 예, 변비가 생기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집이 아닌 곳에서 변을 안 보려고 하니까 계속 참게 되는 효과가 네.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까 횟수가 중요하거나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계속 참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배변을 해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참은다든가 아니면 다음 날까지 참게 되는 경우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 대장 기능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깨끗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장실 문화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걸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화장실 문화를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꼭 집이 아닌 곳에서 배변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국가적으로 조금 같이 해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좌욕은 배변 활동 전과 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자욕은 뭐 본인 선호도에 따라서 뭐 그런데 이제 배변을 하기 직전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자욕을 하다가 변이 나온다든가 그런 이제 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자욕은 배변 후에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지 않는 시간으로 그쪽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마사지를 해주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식이 취질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정 부분은 맞고 또 일정 부분은 틀리기도 하는데요. 육식이란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장 활동을 너무 이제 활성화시켜서 잘 아시다시피 재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치질이 발생할 위험이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육식 자체 가지고 치질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좋지 육식만으로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섬유질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많이 그런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쌈 야채를 네. 같이 네, 드시면 네. 도움이 되겠죠. 자, 열린 특강 항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직장 탈출증과 네. 직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이제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질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아마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치료를 잘 안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초기에 오시지 않고 여러 개의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여기 또 패널로 오신 여러 이제 분들이 아마 이 직장류가 잘 생기는 이제 연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알 때요, 제가 외래에서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인데요. 고무줄. 고무줄을 새 거를 사면 어쨌습니까? 짱짱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쓰다 늘렸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원래 살 때 그 아니. 고무줄 상태는 아니게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 몸도 이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근육이 사는 동안에 몇 번을 움직일 것 같습니까? 수백 번만을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서 이거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 골반으로 해서 받쳐주는 여러 가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방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직장 이런 모든 걸 다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받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지죠. 그 질환이 이 두 가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그림 보면 잘 모르시겠죠, 차이점을. 근데 저희들이 보면 남자분들은 이 꼬리뼈, 척추뼈하고 직장 사이의 벽이 좀 얇아지면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고요. 여자분들은 질 부분이 앞쪽이 약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출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질하고 직장 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얇아지는 현상 때문에 밑에 직장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직장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말씀하신 질환은 아까 치액은 남자분들이 조금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직장 탈출증하고 직장류는 거의 한 7대3, 8대2 정도로 여성분들한테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직장도 완전히 빠지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잠깐만 빠지느냐 또 치액이 아까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온 걸로 저 외래 오시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만 저희들은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직장 탈출증이 있을 때는 항문을 놓고 한번 힘줘보세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돌기 모양처럼 애기 주먹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만큼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한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돈 탈홍이라고 사진을 보여드리기 뭐해서 지금 글만 썼는데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머리가 밑으로 빠져나왔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상태가 됐다. 그게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는 상태가 직장 탈출증에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10분 내외를 응급실로 이제 오시면 저희들이 억지로 손으로 넣어드리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응급수술로 해서 저희들이 절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돈 탈홍이 생기기 전까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상이 뭐냐. 항문 밖으로 애기 주먹만은 살덩이가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패널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우리 시골에 일하시고 할머니분들 아예 이렇게 빠진 상태로 저한테 오십니다. 근데 자제분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냥 손으로 놓고 사세요. 평생을. 세상에. 그러다가 넣어도 안 들어가니까 이제 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대변도 자주 마렵고 참기도 당연히 힘들 것 같고 거기가 이제 헐고 피가 나고 또 이렇게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상태가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지금은 그래도 좀 대학병원에 찾아서 조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 상태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환자분은 시골에 계시고 자제분들은 이제 강주나 서울에 계시고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역시 여자분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근육이 약화되는 거, 그다음에 출산량.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이 쪼그려 앉아서 농사일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합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쪼그려 앉으면 예. 그 학문주의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영향도 있나요? 이따가 뭐 그런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네네. 이 우리 이제 기본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자는 자세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수세식 변소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푸세식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 시설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좋게 해줘야만 많은 여성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직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직장이라고 하는지. 직장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항문 입구에서부터 한 20cm 길이까지의 장을 위에서 손으로 재서 이 위에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 이 안에 골반 안에 들어있는 장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골반 안에 이제 아기가 나오는 통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직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직장이 통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직장을 근육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통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치료 후에도 재발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좀 보기엔 애매하실 텐데요. 이 직장 벽에가 고정이 되지 않고 쑥 빠지는 것을 MRI 사진으로 나온 건데 이건 조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빠지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뒤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치료는 당연히 약물은 효과가 없겠죠. 이렇게 이미 빠져나와 있는데 뭐 약을 먹은다고 해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케겔 운동을 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케겔 운동은 이미 늦었겠죠.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항문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고 다니신다든가 걸어 다니실 때 좀 힘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좋은데 이미 빠져나온 다음에는 케겔 운동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아까 나온 것을 점막만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직장을 절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항문 통해서 이렇게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또 복강경이 발달을 많이 해서 복강경으로 아까 그 느슨해진 근육 사이로 인공막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술법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건 2019년 정도 자료인데요. 저희 전남대 병원이 하는 수술이 지금 알트마이어 델롬 스테이블 이용한 술식은 항문으로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수술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들이 항문을 이용하는 수술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이 지금 한 30%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5대5 정도 됩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항문으로 하는 경우는 연세가 한 80이 넘고 이제 이게 전신 마취해서 큰 수술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항문으로 저희들이 해드리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도 이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또 사셔야 되니까 재발을 좀 안 일으켜야 되니까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이 두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항문으로 하면 재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잘라주기만 하지 고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문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되게 한 60, 70%까지 굉장히 되고요. 다만 복강경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거의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에 인공막을 덧대기 때문에 혹시 그 뒤에 대장암이 생기거나 직장암이 생겼을 때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실 게 직장류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대장이 앞쪽에 질이 있고 뒤쪽에 직장이 있는 여성분들의 전형적인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사이에 있는 벽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벽돌같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벽돌이 얇아졌다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대변을 볼 때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힘을 못 줄 때 이게 버티질 못하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새 부리 모양처럼 휘어지는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질환 자체가 좀 항문 불편감을 느끼면서 변비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쪽으로 질 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직장류가 이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길 때를 보면 변비, 다산염, 아까 직장 탈출증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네. 다만 이분의 가장 특징은 배변을 할 때 질 쪽에서 눌러야 배변이 되는 거예요. 아까 풀이 모양처럼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잔변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낼 수가 없게 되니까 질 쪽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야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이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변을 볼 때부터 대변을 보고 난 후에 사진인데 이건 빵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직장류가 의심돼서 오시면 이런 이제 사진을 저희들이 찍게 됩니다. 그러면 빵을 집어넣고 대변을 보듯이 한번 10분, 15분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이렇게 빵 모양이 나오는데 마지막 모양이 새 부리 모양으로 되고 변이 100% 나가야 돼서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데 마지막 사진에 보면 좀 잔변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이 뭔가 대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요. 뭔가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불편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하는 치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약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잔변이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변을 완화시키는 약을 좀 쓴다든가 아니면 항문 관략근의 기능이 아까 벽이 얇아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케겔 운동을 기구를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구란 걸 집어넣고 조여주세요, 풀어주세요, 조여주세요, 풀어주세요 운동을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새 부리 모양처럼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3cm 이상 되면은 이제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 방법은 이거를 늘어난 거를 잡아당겨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노화성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젊은 여성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을 해도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도 본인 만족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본인 만족도가 제가 해보면 한 4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아주 좋다고 하는데 2분 정도는 하나 안 하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특별한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주위 분에 이걸 숨기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얘기하다 있으시면 앞에 세 질환은 개인병으로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뒤에 2개는 개인병으로서 치료하기가 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의 두 번째 파트 강의를 듣는 동안 왠지 그 마취하지 않고 수술 받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직장 탈출증 그리고 직장류 정말 낯선 그 네, 질환 맞아요. 이름이 들어봤는데 두 분 어떠셨습니까? 글쎄 이제 이 직장 탈출증 이 소리만 들어도 좀 약간 무서움증이 무섭죠. 그런 그 네. 느낌인데요. 실제로 제 주위에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변을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더라고요 병원을요. 저 같으면 바로 쫓아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말이에요. 그 질환을 앓고 있지만 병원을 안 찾는 그런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느낌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우리,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예, 전라남도는 그래도 농업을 많이 하는 아직 그런 인구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아주 이제 20대 때, 10대 때부터 지금 80대 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제 농사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일부는 이 질환이 없다고 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잘 이렇게 행동하는 맞아요.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근데 내가 80이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또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어쩔까.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금방 좀 일상생활로 회복은 어떻습니까? 다 뭐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환자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셔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이 나이 먹어서 근데 근데 100세가 돼도 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의사이기 전에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라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직장 탈출증 같은 경우도 있으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항상 빠져나와 있고 그게 굉장히 불편할 텐데 불편할 것 같아.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재발도 많고 뭐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뭐 9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이고 하고 나서 재발이 되더라도 또 2번, 3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상담받고 수술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남도가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 현재 그러고 계시는데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지금 부모님께 꼭 안부 전화 드리셔야겠어요. 그런 질환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시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장 탈출증과 직장류에 관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치질이 직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치질하고 직장류가 합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류도 원래 있는데 거기에 치질까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치질 중에서 이게 아마 질문 중에는 치핵을 말할 것 같은데요. 치핵 수술을 하면서 직장류도 일부 교정을 해주면 수술할 때 저희들이 교정을 좀 아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훨씬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된다기보다도 같은 질환이 합병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암과 직장류는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문 관련된 질환 중에 직장암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치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류도 마찬가지로 없지만 네.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증상이 네. 비슷하니까 항상 직장암에 대한 검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직장류를 발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이제 어떤 융종이라든가 네. 어떤 암종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직장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배변 조영술이라는 검사거든요. 따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의심될 때는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특수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대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특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아우, 질문이 많습니다. 변비나 출혈 등의 증상 없이도 직장류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치질하고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직장류는 변비 출혈 증상이 없고 제일로 흔한 증상은 불편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를 여성분들은 뭔가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뭔가 찌뿌드하게 뭔가 빠질 듯한 느낌. 빠지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피곤할 때마다 뭔가 밑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직장류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변비나 출혈이라는 증상이 없이도 직장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질로 인한 치핵과 직장 탈출은 모양이 비슷한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희 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환자를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감이라고 합니다. 감 근데 잡았어. 감. 사실은 그건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희들은 사실은 보면 되게 알거든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을 보면 이게 이건 치핵으로 인한 거구나 아니면 그냥 어떤 직장 탈출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그냥 다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반 분들이 구분한다기보다도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오셔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수술 방법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그 입원 기간도 틀리고 어느 가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문가의 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사실 이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신체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네. 학문은 직접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사실 봐도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어쨌든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예, 예. 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네.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열린 특강은 학문 질환으로 함께 해 봤는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방청객분들께서 약간 겁을 먹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내용 다 없으셨나요? 아니 저는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제 병을 제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강의를 들어보니까 조금 빠르게 병원을 찾으면은 고통도 좀 덜하고 또 빨리 그 판단을 해서 수술할 것인지 또 약물을 할 것인지를 네. 하는데 그 게을러 가지고 병원을 안 찾는 바람에 고통을 더 받았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빠르게 가서 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니들 그 좀 불편해도 참아버리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들 수술하시고 뭐 얼마나 사시는지 간에 편하게 사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셔요. 맞아요. 네. 네. 자녀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요. 네, 오늘 지정래 씨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굉장히 그 좋은 분들 만나서 네. 강의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저는 뭐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병은 키우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오셔서 좀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말 못할 사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지금 이제 방송 보시고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래서 문의저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서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많이 뭐 오시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네, 네. 뭐 오시는 환자들 잘 제가 치료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네.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 특강은요. 전남대학교 병원 주재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열린마당 오늘은 특강으로 함께 했는데요. 치료 과정이 더 힘들고 불편한 그런 질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질환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나 혼자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병 키우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